진짜 댄스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것을 깨부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극장에 관객들이 거의 다 매회 찼어요. 연극만이 할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미싱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싱유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게 자신만의 삶을 다양하게 꾸려가는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옷을 또 다양한 방식으로 수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이렇게 그 재봉틀을 미싱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또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미싱유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오늘 모신 두 번째 손님은 이분을 어떻게 칭해야 될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배우님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작가님이라고 불렀다가 연출님이라고 불렀다가 지금 극단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철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고민을 잠깐 했는데 네, 모든 분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네. 그냥 철희님. 아, 좋습니다. 철희님으로. 네. 또 요즘에는 또 이름 뒤에 님자를 네네. 붙여갖고 그죠, 개인을 그죠, 존중한다는 그죠. 의미를 살린다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좀 본인 설명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싱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이자 연출이고 또 작가이기도 한 극단 코너스톤의 대표 이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극단의 대표까지 맡고 계신데요. 모든 초대 손님 아직 두 번째지만 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팔방미인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배우를 시작하셨어요, 직업을. 네. 어떻게 배우가 되셨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사실은 저는 연예인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탤런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진짜 댄스 가수가 꿈이었어요. 오. 네, 그래서 근데 잘하실 것 같아. 솔직히 전 잘합니다. 춤은 춤을 너무 좋아해갖고. 박진영의 뒤를 잇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박진영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태지, 뭐 현진영, 서태지를 너무나 좋아해갖고 동네 친구들이랑 뭐 이게 동네 그룹을 결성해서 그 정도로. 네, 같이 연습하고 뭐 그때 뭐 조그만 방에서. 그 일명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 그 윈드밀을 연습하다가 TV에 발을 찌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할 시기가 와서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마땅하게 그 활로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연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연기를 또 이제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입시를 준비해서 이제 그 연기과를 가게 돼서 그때 사실은 연극이라는 거는 처음 접했어요. 연극 자체는. 그래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완전 빠져버린 거죠. 연극에 빠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극의 매력을 알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20살에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극 연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연극 배우로 서울의 극단에 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연극을 배우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험극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네.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죠?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셨을 때? 그 극단에 사실 저는 뭐 배우로 들어갔다는 것보다 그냥 일종의 견습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단에 처음 갔는데 그때가 아마 21살 21살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갔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여드름도 많고 막 이랬을 때 이제 그때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극단 분위기라는 게
사실은 거기 선배들이 뭐 네네. 제 또래 어떤 단원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음. 이제 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 선배님들, 네.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매우 뭐 이렇게 뭐 편안한 분위기보다는 많이 좀 여기에서 많이 좀 배움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구나 네네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죠. 그리고 실제로 그 극단에서 뭐 그리 긴 기간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얻었고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대학로에 대한 거라든가 아 연극 시스템이 어떤 학교에서 배웠던 네네네. 거랑은 너무나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작업자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선배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극단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은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독립을 하시고, 네. 그죠? 네. 본격적으로 다양한 작품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네. 제가 배우님을, 제가 처음으로 기억에 남는 그 첫 장면은 십수년 전이에요. 명동예술극장에서 동주왕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몰리에르의 희곡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람둥이 동후왕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내용을 이제 각색한 그런 희곡을 무대에 올렸는데 되게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주인공도 아니었고 역할 이름도 사실은 전 기억을 잘 못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근데 뭐 하여튼 동주왕한테 돈을 꿔주고 그 돈을 받으러 막 왔는데 뭐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막 쫓겨나고 막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되게 짧았는데 저 배우 너무 재밌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희극을 재밌게 살린다는 게 저는 정말 어려운 작업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바이브가 있어요. 웃음 바이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배우는 굉장히 소중한 희극 배우다, 코미디 배우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몇 년 후에 갑자기 작가로 데뷔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조치원 해문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 햄릿을, 그러니까 뭐 장소나 시대나 이런 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각색한 작품, 보통 뭐 번안극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일종의 번안극이죠. 네네. 그러니까 충청도의 조치원 읍인가? 그죠? 네네네. 조치원 읍의 이장님의 아들 이해문. 햄릿 주인공이지. 네. 타이틀 롤로 그 작품을 쓰셨는데 작가로 등단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사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제 뭐 모든 배우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배우는 이제 어쨌든 캐스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글을 쓰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많이 좀 힘든 시기였어요. 뭐 방송 뭐 조그만 단역이나 뭐 짧은 회차 나가는 거는 뭐 나가서 그렇게 했지만, 특히 이제 연극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때는 이제 공연도 없었고 그 모든 게 긴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주로 뭐 생계를 조금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가장으로서. 아니 근데 나는 되게 배역을 많이 맡으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네, 너무나 그 시기가 길었죠.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안 되신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연극 오디션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체 쪽도 역시 뭐 많이 두드리긴 했지만 뭐 그것도 이렇게 계속 그냥 뭐 연락이 없었죠. 그러다가 공연은 역시 저희가 뭐 공연 오디션은 많지가 않으니까 주로 이렇게 뭐 연출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이제 그런 캐스팅 제의도 이제 그때 당시엔 없었죠.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도 그 전에 일을 제가 일을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고, 부단히 많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일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이렇게 좀
트라이 하긴 했으나 이상하게 그 해는 뭐 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안 됐었어요. 정말 희한할 정도로. 그 찰나에 이제 제가 그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동기는 그래도 이제 아내한테 나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예, 보여주기. 열심히 하고 있어. 네네. 그래서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쓰고 이제 아내가 오면 뭐 나 이것 좀 했는데 잠깐 봐줘. 그러면 아니 뭐 그때 지금이야 뭐 글을 써서 이렇게 받으려면 봐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 좀 허황된 짓을 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네네. 뭐 하긴 했지만 배운데 근데 글을 뭐 배워본 것도 아니고 써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 새로운 시도로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뭐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이 장르에서 뭐 저쪽 뭐 포지션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항상 그렇게 꼼꼼하게 봐주고 뭐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아마 저의 그런 힘듦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했더니 어느새 한 편이 이제 된 거예요. 네. 그게 햄릿이었고 햄릿을 가지고 이제 분해시키는 네네네네. 작업하신 거고. 네. 그렇게 이제 한 편이 이제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목이 조치원 해문이가 아니라 그냥 충남 햄릿이었어요. 충남. 초고는 이제 충남 햄릿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 편을 완성을 했는데 한 편을 완성해 놓고 나니까 이거를 이렇게 덮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공모 사업이나 그 다음에 뭐 연극 페스티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코미디 페스티벌이라고. 그쵸. 네. 요 시기가 이제 2013년, 4년 뭐 맞아요. 그쵸? 네네. 네. 코미디 페스티벌 같은 데 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기성 연출 하시는 분들에게 텍스트를 전달을 하고 뭐 이랬는데 다 냉담했죠. 뭐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출들에게도 뭐 돌아오는 피드백은 좀 이게 모진 말들도 많았고 가령 뭐 어떤 그 이제 조치원의 그 당시 충남 햄릿이라는 작품에는 뭐 여러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비단 이런 거였어요. 뭐 야, 이 인물이 10명인데 10명이 다 이철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 재미없어서 뭐 이런 얘기? 야, 길어. 뭐 그냥 뭐 가볍게 코미디인 것 같기는 한데 길어. 이건 하기 힘들어.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약간 그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공연화된 조치원 햄문이를 보면 이전에 보던 또 느낌하고는 또 다른 결의 새로운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그거를 뭔가 구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좋게 받아들여주면 너무 좋지만 또 이게 뭐지라고 좀 갸우뚱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 근데 그거 치고는 좀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실 분이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좌절이라기보다도 되면은 기적이고 안 되면 뭐 기본값이니까.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상처는 되잖아요. 그럼요. 되죠. 상처가 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저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좌절된 상황에서 이제 더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산예술센터라는 이제 극장이 있었어요. 그쵸. 그 예전에 이제 드라마 센터라고 너무나 유명한 극장을 이제 2010년대에 그 남산예술센터로 다시 제작극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되게 활발하게 제작을 했던 극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극장에 초고를 부탁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성 신인 관계없이 초고를 그쪽에다 보내면 거기에 이제 상주 드라마타거나 뭐 그 분들이 이렇게 보고 뭐 코멘트를 해주는 약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거기에도 한번 보냈죠. 보냈는데
이제 좀 많은 피드백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피드백 받고 이것도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랬죠. 뭐 내 세계를 몰라? 뭐 약간 이제 그런 마음도 저는 초고를 부탁해를 통해서 네. 글을 다듬어서 이렇게 나간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덮어놓다가 이제 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떠오른 거죠. 아. 아니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그 어쨌든 전문가 피드백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수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이어진 건 아니고 한 번 떨어졌는데 그래도 네.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수정을 했고 계속 고쳐 나갔죠. 계속 고쳐 나가다가 이제 벽산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제 벽산 희곡상에 네, 벽산 희곡상 있죠. 이제 공모를 네. 했어요. 근데 이제 벽산 희곡상에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등단을 하게 됐고 근데,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거절을 당하셨는데 네. 그거는 또 생각보다 쉽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곡 공모에는 신인뿐만 아니라 기성 작가들도 공모를 많이 이렇게 하는. 그죠. 네, 많이 뭐 우리나라에 또 내노라 하는 희곡 작가들이 또 많이 또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했는데 당시에 거의 100편 정도가 공모가 그 해에는 됐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최우수상, 뭐 우수상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편만 뽑는 거였는데. 단 한 편.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 정말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날 어떠셨어요? 전화 받으셨을 때? 그날 이제 아내랑 이렇게 같이 피디님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뭐 공이 이렇게 찍혀 있길래 뭐 이거 또 그거구나, 돈 빌려준다는 전화구나 해갖고 가뜩이나 힘든데.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보세요. 감이 멀었어요. 그래서 네 여보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벽산문화재단입니다. 그래갖고 아니 벽산문 왜요? 제가 처음에 왜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제 축하드립니다라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그 상황과 현실과 그런 여러 가지 지나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엄청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아니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네.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분 반응은 어떠셨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뭐 감정적으로 막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좀 저를 오히려 제가 막 울고 이랬을 때 많이 되게 담담하게 축하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내 옆에서 내 글을 읽어주고 네.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미사여구 찬란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옆에서 내 글을 읽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걸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좋은 작품들이 책상 서랍 안에서 사장되는 경우 사실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었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게 정말 큰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상금도 있고. 상금은 이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거죠. 그때도 너무 정말 감격스러웠죠. 근데 정말 이 벽산 희곡상이 또 좋은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제작을. 네. 제작하셨잖아요. 제작했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모든 희곡 공모가 그렇겠지만 그 연극을 해야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이라는 건 사실은 무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수상을 그쵸. 하더라도 제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후속 작업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잉년에 그 백성의 장민호 극장이라는 또 연극인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무슨 소극장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초연이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연출은 안 하셨어. 근데 네, 이제 극을 쓰셨고 거기서 이제 주연 해문이를 맡았죠. 네. 그죠? 네.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제 체감으로는
그 극장에 관객들이 거의 다 매회 찼어요. 꽉꽉. 네, 꽉꽉. 꽉 차면 진짜 한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그다음에 관객들의 그 웃음소리, 뭐, 뭐 연극 자체도 공연 자체도 굉장히 뜨거운 공연이기는 하지만 그 관객들이 같이 웃고 막 같이 그 열기가 극장에 하나 되는 듯한 연기를 하면서 아,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진짜 이렇게 너무 힘들게 빚을 봤는데 또 이게 무대화 된다는 거 완전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좋은 이곡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네, 그냥 고만고만한 작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정말 이건 모든 게 다 도와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반응이 근데 그건 어떠셨어요? 내가 배우였잖아요. 네. 배우는 이제 내 연기만 책임지면 되는데 네, 내 희곡을 네, 다른 배우들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기분이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그때 첫 연습 때가 아직도 이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 제가 쓴 글을 배우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화되는 그 순간은 마치 뭐랄까요? 그 너무나 이제 일단 두려웠고 그런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제가 그냥 제 살점들이 그냥 막 다 사람들이 다 쪼아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막 라인이 예를 들어서 배우들이 약간 고개만 갸뚱해도 그냥 내가 목이 감이 와서 이런 걸 수 있는데 이게 혹시 내 대사 때문에 그런가? 네.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이고. 네. 그래도 너무 첫 시작 테이프를 잘 이렇게 떼셨네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연출하신대.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이제 그때 희곡상에 당선이 되고 나서 혹시 내가 글을 계속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써도 되나? 왜요? 그럼 한번 왜 그런 생각? 마치 그 희곡상이라는 걸 수상을 했다는 건 사실 등단을 하게 된 건데 그 등단이 어떤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네. 게다가 공연까지 되고 공연에서 또 관객들 반응도 좋은 거를 직접 무대에서 몸소 체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글을 계속 써야도 되나?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고 그 후속 작품들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연출을 근데 그래서 이제 다쿠스라는 작품을 이제 뭐 썼는데 이 다쿠스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또 피터 셰퍼의 유명한 에쿠스 그 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알란이라는 주인공. 그러니까 이 아까 햄릿도 그렇지만 햄릿과 알란이 거의 양대 산맥 같아. 모든 그 대학 입시 시험 치를 때 남자 배우 그러니까 지망생들이 그러니까 입시 지망생들이 맡는 그 하고 싶어하는 역할. 로망이죠. 네. 굉장히 많이 시험을 보는 역할. 네. 그리고 뭔가 약간은 신성시되는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이미 나는 이제 인정받았다. 그럼요. 약간 그런 작품이고 정말 고도를 기다리며 다음으로 많이 공연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꾸준히 올라가는 작품인데 말이 아니라 닭의 눈을 찌른 닭의 눈을 찔렀죠. 다쿠스. 이것도 충남이 배경이고. 네, 홍성이 그거. 홍성 배경이고. 예. 그래서 그 작품을 했고. 예, 그 장면, 그 작품을 이제 탈고를 하고, 그 제가 글을 이제 쓰면서 이게 이제 다른 연출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또 내 공연이 제작되기를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내 글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 수도 있겠다.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서울문화재단의 그때 당시에 최초예술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 이제 신진들한테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 창작자들한테 주는 지원금인데 이제 그 작품을 내서 그게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때 그 무렵에 극단을 창단을 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출을 하게 그 작품으로 이제 그 처음으로. 작품으로. 네. 저는 정말
배우에서 극작가로 넘어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극작가에서 연출가 또 넘어간다는 또 이건 정말 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뭐 공연 쪽에서도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분야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를 넘어가서 섭렵한다.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네. 우리 다 그런 생각은 하죠. 나도 연출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한 번 할 수 있죠. 아주 뭐 외람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연기하면 좀 잘할까 뭐 그런 생각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할 수는 있지. 그럼요. 근데 생각하는 것과 그거를 공표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네.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어떠셨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포지션에서 저 포지션도 해볼까, 뭐 저것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제가 배우에서 글을 해서 등단이 된 것처럼 저도 뭐 제 글이니까 제가 연출하면 또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네네.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이 필요해서 극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또 지원 사업에도 내려면 또 네네. 단체가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냥 제 포지션은 확정이 됐고, 그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네. 그 배우, 작가, 연출, 뭐 극단 대표, 이게 엄연히 포지션이 다른 포지션 속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업무라는 거를 너무나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네. 원래는 자연스럽게 수순으로 흘러갔으나 네, 흘러갔으나 되짚어서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들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운명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대한 포장일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 속에서 저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거에서 오는 갈등이라던가 진짜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뭔가 배우 하던 사람이 작가 한다, 연출가 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바로바로 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극작가는 그런 글 쓰는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셨고, 연출가도 마찬가지로 네. 막 그 정말 조연출서부터 이렇게 막 싸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반응은 어떠셨어요? 주변에서의 반응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글을 썼을 때 조치원 해문이 말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작들을 썼을 때, 그 사실은 그 어떤 극작가들이나 희곡을 오랫동안 쓰신 분들이 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좀 모진 얘기를 그 이후에도 많이 듣기는 했었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아마 저는 유추해 본 결과 그 교육을 받잖아요. 네네네. 극작 수업을 그쵸. 전공을 하고 오랫동안 그 글을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의 세계를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지, 그 어떤 문법, 그 틀 안에 가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더 신선한 것들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틀 안에 저의 작품이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공연들도 이제 연출을 했을 때 그 뭐 모두가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연은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때때로는 뭐 이거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비단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 그러지 않아도 뭐 어쨌든 관객이 좋아하고 관객이 볼 때 무리가 없고 어쨌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피카소의 그림이나 뭉크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떠올렸어요. 피카소의 얼굴이
정형화된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기하학적인 그림을 보고 당시에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일그러진 뭉크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혹독한 평과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어떤 자기 세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 자신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훗날 오늘의 명작이라고 이제 칭송받는 그런 작품들을 남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외부 평가가, 혹독한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평론가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세계를 이 구현해 낸다라는 것이 어떤 외부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오랜 시간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다 수렴을 해서 항상 디벨롭 시켜 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 안의 시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만들고 싶은 작품, 이 마음을 오랫동안 갖고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보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이렇게 늘 저는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내과다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보면 또 되게 어떤 비판이나 그런 거에도 비교적 잘 이겨내는 어떤 내면의 단단함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더 여기서 더 나갑니다. 제가 아는 또 이철이님은 더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업들이 우리가 성배처럼 여겨지는 고전들, 뭐 햄릿이나 뭐 에쿠스나 네. 이런 고전들을 그것도 충청도 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은 뭐 굉장히 또 잘 받아들여지고 재밌어 하시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난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 고전을 그렇게 받고 싶으셨어요? 그 이유는 명확하고 한 가지로 이제 추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상시하는 네. 이 현장에서 우상시하고 숭배시하는 작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햄릿, 에쿠스, 그 다음에 뭐 체홉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그냥 어떤 명작이라는 걸 넘어서 그걸 진짜 숭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없었어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햄릿이라는 작품이 예를 들어서 이제 햄릿 안에 햄릿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갈등을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뭐 그 갈등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극적으로 뭐 어머니 아버지 큰 사건을 갖고 와서 이제 그 갈등은 커질 수 있겠지만 그 갈등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인식은 저 안에 있는 본질이나 창작자들도 그 안에 중심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의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것을 깨부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저항 심리로 사실은 그 명작들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전복시키고 아예 충청도로 끌어내리고 뭐 망가뜨리고 틀어버리고 그러고 싶은 욕구에서 이제 명작들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충청도. 네. 거기서 나가서 다 충청도 화법.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캐치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포스터부터 보면 정말 완전 B급. 와, 이거 진짜 일 내겠다. 이 사람 진짜 갈 때까지 가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말 총 천연색이 다 나오는 그런 포스터인데 보면 들어가서도 뭐 충청도 합법만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안에 들어오는 그런 정서들이 프라이드는 양념을 낳고 양념은 간장, 간장은 파닥, 파닥은 불쾌히 물을 놔두다. 오빠 지금 닭 먹고 싶어? 정신 차려 오빠. 닥쳐. 굉장히 해학적이고 한국적이고 막 그래요. 네. 충청도는 왜 충청도죠?
제가 충청도를 하는 이유는 네. 아주 명확한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저는 충청도 언어가 그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저는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이유는? 네, 셰익스피어 언어에도 굉장히 뭐 수려하고 아름답고 뭐 비유도 있고 뭐 또 뭐 함축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의미들이 네. 말 속에 있잖아요.